조화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2월 10일 오전 11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초에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학자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냈던 이석연 변호사가 8일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면서 그 시기는 늦어도 3월 초순 전에는 헌재가 선고하리라고 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명백하고 온 국민이 전 세계가 경악할 정도로 다 지켜봤다. 무슨 탄핵 음모론이니 기획론이니 공작론이니 이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고 헌법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형사 책임과는 별개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헌법,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느냐 여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중요한 헌법 위반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첫째, 계엄을 선포하려면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국무위원이 부서, 즉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안 거친 건 공지의 사실이다. 둘째, 계엄을 선포하려면 실체적 요건으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하지만 거대 야당의 행포는 비상사태에 절대 해당이 안 된다. 이걸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했기에 명백히 그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다. 자, 이 두 가지가 명백하기 때문에 파면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한심하다라고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고도의 정치적 사법재판이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 구성은 대법관 구성과는 다르게 헌법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또 국회가 선출한 3인으로 다양성을 기하는 것이 생명이다. 헌법재판관의 성향은 그 당이나 지명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보수, 극우 성향을 지닌 법조인을 지명하겠습니까? 이건 아예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이런 형식상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 보인다라고 해서 이걸 무시한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에게 법조인이자 보수 원로로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다. 자, 이런 말을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이 위헌적이고 혼란스러운 이 위헌 사태를 만들어 놓고도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아직도 계엄은 정당한 내 권한에서 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우리 국가를 정신적인 내전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로까지 끌어가려고 하지 않는가. 참으로 우려스럽다. 지금이라도 이런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물러나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 달라. 이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다. 당신이 만든 미래가 우리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계엄 그까짓 건 좀 할 수도 있지. 아니 계엄을 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느냐. 계엄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니 자신의 그 망상에서 비롯된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엄 때문에 지금 정말 잘 나가던 엘리트
군인들이 줄줄이 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군인들 가족들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계엄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아니,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아무런 사과도 없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고개 숙이는 모습 보여준 적 있습니까? 자신의 이런 잘못된 결정 때문에, 물론 이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결정 때문에 많은 국가적으로도 경제적, 외교적으로 타격을 입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감옥에 가 있는 걸 보고서 참 최고 책임자로서 참 미안하다. 이런 모습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란 사람이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다 부하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추잡스럽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끝끝내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 이런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추운 날씨에 광장에 모이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계엄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분 뭐 친한계로 분류되는데 저는 이분의 글을 참 좋아합니다. 능력 있는 변호사이고 정말 국민의힘의 미래를 질 수도 있는 이런 인사인데, 네, 친한계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당직조차 주지 않고 있죠. 자, 박상수 전 대변인이자 변호사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글을 남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엄으로 국회를 침탈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계엄은 비상시 대통령이 행정부와 사법부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나 계엄 때에도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곳이 입법부, 즉 국회다. 이유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이다. 즉, 계엄을 그냥 좀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울리는 경종의 글입니다. 자,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다수당의 관계에서 위헌정당 해산과 탄핵으로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뒀다. 대통령은 다수당이 위헌적으로 행동할 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이 심판 청구는 대통령만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진보당에게 한 바 있다. 3분의 2 이상의 다수당은 대통령을 탄핵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탄핵 심판 청구는 모두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국민의 수권을 받은 두 권력기관이 상호 견제를 위해 선택해도 헌재가 심판을 보게 하여 3건의 견제와 균형이 완성된다. 두 가지 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견제와 균형에 맞다라는 거죠. 자, 계엄은 대통령이 행정부를 군정으로 바꾸어서 선출된 지자체장을 계엄군으로 대체하고 사법부의 1, 2심을 군사법원으로 대체하게 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군이 통치하는 게 이게 계엄이죠. 이때에도 대법원은 못 건드린다. 헌법재판소도 못 건드린다. 국회는 당연히 못 건드린다. 자,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견제할 권한이 있으므로 국회를 건드리면 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대통령 등 국가 원수가 계엄 시 국회를 건드릴 수 있거나 건드린 것이 정당화된 나라와 정부가 있다. 어떤 나라냐? 소련, 중국 공산당, 북한, 나치가 그렇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 부르지 않는다. 자, 포고문 1호, 체포조 단톡방, 국회 창문 깨고 침투하는 계엄군 동영상은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건드린 명백한 물증이다. 지금 사령관들의 진술 하나하나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런 진술 아니더라도 명백한 물증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또 하나, 선관위도 헌법기관이어서 계엄으로 건드릴 수 없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자백을 해버렸다. 변호인단이 왜 진술 거부권을 일깨워주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선관위 계엄군 투입 지시의 위헌, 위법성이 법리적으로 부정되고 명백히 위헌, 위법인 국회 침탈에서 대통령 책임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 그런데 분리될 수 없죠. 다 대통령이 한 일이니까. 물증이 저렇게 많고 자백도 있는데 일부 진술이 엇갈린다고 기각을 기대하며 플랜 B를 준비하자는 사람들에게 배신자 몰이하며 탈당하라 악다구니 쓰다가 탄핵 인용이 되면
아니 탄핵 인용이 되면 어떡할 거냐. 60일 만에 분열된 민심을 어떻게든 끌어모아 192석 이재명과 결전을 치러야 한다. 이재명은 이미 인재 영입을 하고 우클릭을 하며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배신자 몰이하고 악다군이나 하면서 극우 유튜브에 슈퍼챗을 쏘고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람들을 탈당하라 한다. 절망적이자. 자, 이래서 플랜 B도 준비 못하게 다 배신자 낙인 찍고 뭐 조금만 비판한다 그러면 다 좌파다. 조갑제도 좌파고 이석연도 좌파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계엄이 정말 별것 아니라는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망상입니까? 이렇게 명백한 헌법 위반, 이런 계엄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 하나 없이 아직도 그냥 극우적 선동을 하고 있는 대통령, 네, 마땅히 법의 심판, 네, 이석연 변호사의 예상대로 저도, 네, 전원 일치로 파면되리라 예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